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크루트에서 취업 강의를 맡고 있는 최경호 강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CJ그룹의 자기소개서 분석편을 준비를 했는데 현재 CJ가 채용 중에 있죠. 여러분들이 따라서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채용 분석편을 안 보셨다면은 채용 분석편을 반드시 보시고 이 강의를 통해서 현재 2016년도 하반기 채용에 맞춰서 자기소개서 항목까지 실시간으로 변화를 해서 담아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빨리 보시고 자기소개서를 성실하게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바로 보시고 오시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죠. 문화를 만드는 기업. 이 광고를 보면 굉장히 저 역시도 굉장히 설레는 것 같은데 CJ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지원자들에게 굉장히 선호도가 높고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광고 카피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역시나 담고 있는 신입사원 연수 사진인데 자,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중이 굉장히 이렇게 적절하게 섞여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작성을 하시고 이후에 있을 면접이라든가 인적성 강의를 통해서 이번 2016년도 하반기 신입사원의 채용이 되기를 간절히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시기 전에 제가 항상 넣는 자기소개서 작성 전에 해야 하는 행동 단위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회사에 대한 분석을 얼마나 하셨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가 읽히는지 안 읽히는지 혹은 자기소개서 검색 툴에 걸려서 여러분들의 자소서가 이제 발탁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이 과정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그 중에 첫 번째로 산업에 대한 분석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CJ가 이루고 있는 산업 분야는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CJ가 가져가는 그 산업 분야에서 각각의 계열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반드시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공이랑 경력, 경험 단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나는 E&M이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기업이니까 E&M에 가고 싶어 라는 형태로 접근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 낮아진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지원 회사의 키워드를 분석해라. 마찬가지로 1번, 2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키워드 단위를 이제 조사를 하셨다면 그 키워드 단위가 자기소개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키워드 단위가 없으면은 이 사람은 어떤 회사에도 적용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자기소개서에 여러분들의 자소서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키워드를 반드시 명확하게 제시를 하셔야만 여러분들의 자소서가 읽힌다는 거 두 번 정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으로 인재상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죠. 기업 단위로 전부 다 동일한 인재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귀찮아서 인재상에 대해 담긴 그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두시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태로 접근을 하셔야 될지를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따라서 반드시 인재상을 확인을 하시고 그에 대한 키워드 단위로 여러분들이 이 항목은 어떠한 키워드를 강조를 해야겠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있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무 영역이랑 직무 분석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가 CJ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 맞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입사 지원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나는 어떠한 그 직무의 분석을 이렇게 했다라는 게 명확하게 없다면은 여러분들의 시작점과 같은 그 지원 회사 그리고 1지망, 2지망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부터 여러분들의 경쟁력은 낮아진다는 거 그거를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랄게요. 자, 인재상을 준비를 안 하셨을까 봐 제가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로 정직하고 열정적인 인재를 우리는 선호한다.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호한다. 이 단위는 제가 채용 분석편에서 강조드렸죠. 글로컬라이제이션을 이루는 CJ그룹이다. 따라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호한다라고 CJ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자세한 항목들을 머릿속에 담아두신 후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길 바랄게요. 자, 두 번째로 제가 가져온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공고가 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으로 하게 될 항목 중에 하나인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E&M을 선택하셨으면은 그 중에 첫 번째 1지망을 여러분들의 경험과 경력, 전공에 맞춰서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지망과 2지망이 동일하게 약간 전혀 동떨어진 형태로 가는 것 말고 여러분들이 1지망을
선택을 하셨으면 두 번째 이지망 역시 약간 비슷한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 드릴게요. 제가 이 강의를 찍기 전에 인사팀 담당자와 얘기를 나눴는데 CJ에서는 1지망 이외에 2지망에 대한 분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따라서 1지망 말고 2지망으로도 발탁을 해서 채용 과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1지망을 선택하실 때 반드시 2지망과 약간 동일선상에 있는 직무를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보면은 일단 CJ에 다양한 계열사들이 많은데 이 시간에 전체 다루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 CJ E&M을 가져왔습니다. 1년에 학생이 한 명이 저에게 질문한 적이 있는데 왜 CJ E&M은 경쟁률이 왜 이렇게 높은가요? CJ E&M은 좀 채용하는 인원이 적은가요?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그 질문은 뭐냐면은 CJ E&M에서 채용 인원이 가장 적다 이런 거는 절대 맞지 않아요. 오히려 가장 많은 단위를 뽑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CJ E&M인데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CJ E&M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계열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원율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경쟁률이 높아질 수 없다. 라는 인사 담당자의 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CJ E&M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 뽑는 인원이 적은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그건 절대 아니고 그리고 CJ E&M만 제가 사실은 이 항목을 가져왔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E&M만 준비를 하실 것이 아니라 CJ의 모든 계열사가 전체 다가 정말 좋은 회사를 이루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E&M만 고집하실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여러분들의 전공과 경력에 맞추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항목을 보시면은 원래 CJ라고 하면은 항목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거기에 적혀 있는 글자 수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 하반기 채용부터 자소서 항목을 2개 단위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글자 수 역시 1000자로 줄였다. 그 말은 뭐냐? 현재 채용의 트렌드 자체가 이제 자기소개서에 이제 분량 단위를 좀 줄이고 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인사 담당자들이 정말로 이제 진짜 자기소개서를 다 읽으려고 한다. 따라서 그 항목 2가지만 제시를 하면은 우리 회사에 허수로 지원하는 회사들조차 2가지 항목을 통해서 걸러낼 수도 있고 그리고 글자 수 역시 많이 제시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능력과 역량을 자기소개서에서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트렌드가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CJ 그룹입니다. 지금 CJ E&M은 1번과 2번 항목을 가지고 있는데 1번은 약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두 번째 항목은 각각의 직무에 따라서 물어보는 항목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죠. 이에 대한 내용을 좀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너네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 귀찮게 직무 단위를 이렇게 변화를 시켜놓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변화된 항목을 통해서 CJ에 그냥 지원하는 허수의 지원자를 일단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1번 항목 이외에 2번 항목을 작성을 하실 때 반드시 CJ 그 계열사에 혹은 그 직무에 대한 단위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제시를 하셔야만 여러분들의 관심도를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시면은 해당 계열사 및 직무를 지원한 동기를 말해주시고 그리고 도전과 경험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항목은 회사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직무 역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무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이 학생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냥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당연하게 지원 동기 항목입니다. 자, 제가 여기에 대한 작성 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CJ에서 다양한 계열사들이 있는데 왜 CJ E&M을 지원했는지가 명확하게 나와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냐면 일반 지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E&M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E&M에 지원을 할 때 다른 지원자들이랑 똑같은 형태로 지원을 하시게 된다면은 경쟁력이 없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타 계열사가 아닌 E&M을 왜 선택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라. 이거는 제가 드리는 팁이자 인사 담당자가 말하는 팁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적어왔는데 지원 회사와 그리고 직무 분야 중 왜 지원 분야인가 이렇게 제시를 했고 그 내용은 뭐냐면 회사랑 사업부에
해당되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거죠. CJ ENM이 현재 어떠한 콘텐츠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CJ가 현재 지금 분할 과정이 조금 있죠. 뭐 계열사를 CJ 자체적인 분할이 아니라 이제 핵심 사업분에 조금 더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게임 사업이라든지 혹은 음원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드라마 제작 이런 단위로서 좀 쪼개갖고 좀 더 역량을 집중을 시키겠다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회사가 이제 양적으로 이제 뭐 계열사를 다 합쳐던가 아니면 회사의 이제 양적으로 그리고 크기를 확대를 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현재 CJ ENM은 분할되는 과정으로 겪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에 담긴 CJ ENM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업부에 지원을 할 것이며 그 사업부에 담겨진 키워드들은 뭔지를 반드시 제시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직무, 그 사업부에서 역량을 갖출 수 있었던 혹은 여러분들의 역량 단위를 반드시 키워드로 앞 문장에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적었는데 직무 능력과 경험, 경력은 키워드 단위로 제시를 해라.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역량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역량은 어떠한 활동을 통해서 갖출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들이 간략간략한 키워드로 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어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지원 동기를 작성하실 때는 해당 사업이랑 그리고 직무에 대한 미래적 방향이 제시가 돼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ENM이 지원하셨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게임 산업에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든 아니면 음원 혹은 드라마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ENM에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는 분야를 반드시 선택을 하셔서 그 분야가 어떠한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라는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담아야 합니다. 제가 여기에는 지금 작성을 하지 않았지만 먼저 문제에서 보시면은 노력과 도전 그리고 경험을 반드시 제시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해당되는 내용의 키워드를 작성을 하시되 마지막에는 이러한 미래적인 방향을 제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하지 마라 라는 내용을 한번 가져왔는데 키워드 없는 막연한 회사 자랑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쇼미더머니 이것 때문에 쇼미더머니가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다.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서 담겨진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를 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분할 정도 이러한 단위적인 키워드를 제시를 하셔야지 막연하게 인터넷에서 긁어온 혹은 CJ 채용 그룹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회사 자랑거리 그거를 가장 첫 번째 줄에 제시를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진짜 하지 말고 좀 여러분들이 조사를 많이 했다라는 거를 어필할 수 있는 단위는 반드시 키워드니까 그거를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 CJ라는 이름을 싹 지워버리면 다른 회사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기소개서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타 회사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키워드 단위는 버리고 CJ 그리고 CJ ENM만이 다른 기타 계열사에 비교해서 CJ ENM만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를 제시를 하셔야만 이 학생은 우리 회사에 정말 관심이 있네 라고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형태로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팁을 드리자면 CJ에서는 인사 담당자가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읽는 게 아니죠. 뭐 아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아실 것 같고 채용 분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CJ 뭐 인사이드조차 CJ가 정말로 채용 마케팅에 있어서 열심히 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의 직무에 맞춰진 이제 과장급 인재들이 그 직원분들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읽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단위의 키워드를 녹여내시더라도 그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것이고 혹시라도 그분들이 모르는 키워드가 담겨 있다 하더라도 관심을 가질 거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사에 대한 조사를 했다라는 키워드를 담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번 항목은 공통적으로 직무 분야에 적용되는 부분이었고 2번 항목이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을 하실 때 1지망 직군에 따라서 2번 항목이 지금 ENM은 달라지고 있죠. 왜 ENM은 이렇게 달라지게 하냐면 허수가 너무 많아. 아시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모든 내용을 다 물어보고 있다. 그중에 MCN 사업부 중에 하나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인플루언서 중에서 한 명을 선정해서 선정 이유를 제시를 하고 영향력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항목은 뭘 물어보는 거냐면 당연히 지원자의 관심도를 물어보고 이 항목을 통해서 허수를 전체 다 걸러낸다라는 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이 항목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아, 이거 뭔 말이야, 뭐 어떻게 작성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직군 고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MCN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굉장히 유망한 사업 분야 중에 하나죠. 적자인 상태여도 계속 향후적인 발전 가능성을 바라보고 투자를 ENM에서 핵심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부 중에 하나인데, 이 MCN을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뭐 단편적인 예로 제가 지금 제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현재 인크루트에서 취업학교에서 강의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촬영을 하게 되는 이러한 모든 컨텐츠들은 제가 담당자와 제가 협업을 해서 담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는 정말 인크루트의 담당자 분과 매일같이 소통을 하면서 어떠한 내용을 담아내냐면, 이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뭘 좋아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정말 니즈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채용 시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강의에서 담아야 될 내용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저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담당자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MCN 사업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튜브 채널 스타라든가 아프리카TV 많이 아시죠? 그러한 인플루언서들의 특징 단위를 명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이 인플루언스가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태를 좋아할 것이다 라는 걸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제가 영향력을 갖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을 어렵게 가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을 보신다든가 아니면 아프리카 채널을 보실 때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다시죠. 이러한 부분은 너무 좋아요. 혹은 이러한 부분은 너무 안 좋아요. 혹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조차도 선생님 이 강의 부분은 어떻게 좋았습니다. 혹은 이 부분은 너무 나빠요 라는 피드백을 주실 거예요. 분명히. 그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에 담아내라는 거죠. 저희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는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영향력을 갖출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항목을 좀 어렵게 접근하실 게 아니라 정말 이 강의를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강의를 드리고 있는 제 상황에 맞추어서 접근을 해보신다면은 MCN 사업부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수월하게 좀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광고 영업 직무는 이러한 형태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조금 앞서 말씀드린 MCN 사업부랑은 조금 쉽다고 느끼실 수 있겠죠. 뭐냐면 대학 생활 중에서 열정과 책임감으로 최고의 성과를 낸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직무와 무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거 역시 지원자의 관심도가 되겠죠. 광고 영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CJ에서 정말 다양한 콘텐츠와 플랫폼 자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콘텐츠, 플랫폼, 이러한 형태에서 뭐 CF를 딴다든지 혹은 스폰서를 얻는다든지 이러한 영업력을 갖추고 있는 인재를 뽑고자 합니다. 근데 그러한 영업력을 갖춘 인재는 반드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거기에 여러분들이 담아야 될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끈기와 도전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CJ ENM에 입사를 했을 때 다양한 광고주를 접하게 되는데, 뭐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정확하게 광고주와 협상이 안 된다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광고주에게 갔을 때 어떠한 수치적인 단위로 이 광고주가 얻어갈 수 있는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여드려야 되고 그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소통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 생겼을 때 그 현상을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는 열정과 끈기, 도전 정신이 있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항목을 작성을 하실 때 어떠한 목표 단위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이 있었다. 근데 그 상황을 극복하고자 나는 어떠한 노력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목표를 이룰 수는 없었더라도 도전 정신과 끈기를 갖출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광고 영업이라는 직무는 여러분들에게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해냈는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미디어 마케팅 직무는 또 이렇게 길게 물어보고 있죠.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방송 컨텐츠 중에서 인상 깊었던 컨텐츠는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를 선정해서 선정한 이유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무와 맞추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물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미디어 마케팅이라는 이 직무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미디어 마케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미디어 마케팅, 미디어라는 이 채널을 CJ는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는지. CJ라고 하면 정말 미디어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죠. 정말 그 채널 단위도 정말 TVN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단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 온라인 뭐 전체적으로 굉장한 컨텐츠와 채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미디어, 그러한 채널들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케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항목을 보시면 우대 조건에 이런 게 있어요. SNS라든가 블로그 혹은 인터넷 계정을 운영하신 경력이 있다면 우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항목을, 이 직무를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면 어떠한 형태로 블로그를 운영을 했고,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운영한 주제는 뭐였으며, 다른 블로그들과는 차별화되게 여러분들이 강조할 수 있었던 부분을 여기에 맞추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약간 이러한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 직무에 지원을 하실 때 약간 경쟁력에 있어서 뒤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없다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컨텐츠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시고, 그 선정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게임이라든지 뭐 요새 많이 하는 먹거리, 패션, 음악,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던 그런 소재들을 반드시 정하시고 그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이 항목은 지원자 관심도를 물어보는 항목이고, 자, 이어서 CJ 오쇼핑에 대한 자기소개서 항목을 가져왔는데, 방금 말씀드린 CJ ENM과는 달리 오쇼핑에서는 직무별로 조금 자소서의 차이가 별로 없다. 따라서 1번과 2번 항목이 공통적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수월하게 접근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살펴보면은, 그 중에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은 CJ, 제가 MD 직군에 대한 직무를 가져왔는데, CJ 오쇼핑 MD를 지원한 지원 동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MD가 오쇼핑의 MD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게, CJ에서 MD라고 하면 프레시웨이에도 MD 직무가 있고, 그리고 오쇼핑에서도 MD 직무가 있죠. 다양한 계열사에서도 MD 직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MD라고 했을 때 왜 CJ 오쇼핑의 MD를 지원했는지가 반드시 담겨야 됩니다. 그 두 번째로 관심 분야와 해당 관심을 갖게 된 이유, 계기가 무엇인가? 그럼 여러분들이 MD라는 직무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때 왜 CJ 오쇼핑에서 MD 직무는 프레시웨이에서 MD 직무와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셔야 될 거고, 세 번째로 본인이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러한 형태로 작성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이 물어보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회사에 대한 관심과 역량, 목표의식,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원 동기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근데 팁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항목에서 반드시 접근하셔야 될 게, 기타 계열사 MD가 아닌 왜 CJ 오쇼핑의 MD인지가 명확하게 첫 문장에 나와야 합니다. 프레시웨이의 MD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고 오쇼핑의 MD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데, 물론 MD가 하는 역할이 공통적으로 비슷하겠죠. 따라서 이 항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CJ 오쇼핑이라는 회사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물어보고자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차이를 반드시 명확하게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오쇼핑의 사업과 그리고 MD 부분에 있어서 관심 분야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오쇼핑도 굉장히 많은 상품들을 제시를 하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쇼핑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 MD로서 갖출 어떠한 제품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품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인다, 뭐 주얼리라든지 혹은 뭐 의류라든지 혹은 이러한 기타 등등의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 명확하게 제시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셨다면 경험과 경력은 반드시 키워드 단위로 있어야 한다. 자, 여러분들이 뭐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천편일률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MD는 뭐 매대 뭐 마케팅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MD뿐만 아니라 마케팅 직무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판매 매대의 뭐 형태를 변화함을 통해서 소비자 니즈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결과 매출량을 늘릴 수 있었다. 이러한 접근은 너무 식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J 오쇼핑에서만 쓰일 수 있는 키워드 단위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팁을 드리자면 CJ 오쇼핑 말고도 다양한 회사들이 지금 갖추고 있죠. 롯데라든가 GS라든가 이런 롯데에서 주력을 하는 형태는 어떻게 될 것이고, GS에서 주력을 하는 형태는 어떻게 될 것이고, CJ에서 주력을 하는 형태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단위적인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신 후에 어차피 CJ 오쇼핑에 지원하실 분들은 롯데라든가 GS 다 지원하실 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키워드 단위를 조사를 하신 후에 CJ 오쇼핑에서만 갖고 있는 사업 분야라든가 혹은 경쟁력 단위를 반드시 제시를 하셔야만, 그 제시를 하기 위해선 조사가 선행이 되어야만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가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팁 중에 하나가, 지원 동기를 작성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미래적인 목표를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CJ 오쇼핑이 현재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향후적인 목표는 어떻게 될 것이고 나의 역량이 어떻게 발휘를 할 것이다 라는 형태로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셔야만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가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그리고 읽기도 편하게, 그리고 담당하는 직무 담당자께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이제 채용 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키워드 단위로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드리는 하지 마라. 앞서 말씀드린 E&M에서 지원 동기랑 똑같아요. 정말 키워드 없는 막연한 자랑 좀 하지 마시고 오쇼핑에 대한 자랑, 그리고 기타 회사에서도 쓸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오쇼핑 같은 경우는 오쇼핑을 지워버려서 프레시에이도 써먹을 수 있고, 다른 제가 말씀드리는 롯데, GS 이런 데도 써먹을 수 있죠.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도 직무별로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 자기 주도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끝까지 완수해낸 경험을 작성해 주세요. 그 중에 설정 목표를 반드시 제시를 하시고, 두 번째로 문제점을 제시하시고, 마지막으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점을 제시해라. 자, 이 항목은 뭐냐면 당연히 인재상을 확인하는 거겠죠. 앞서 지원 동기 항목에서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 단위라든가 혹은 회사에 대한 충성도, 로열티를 확인을 했다라면 여러분들은 이 항목이 공통적으로 CJ 오쇼핑이라는 회사에서 직무에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항목은 반드시 인재상을 확인하는 항목이다 라는 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재상에 대한 단위는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팁을 드리자면 인재상 중에서 열정과 도전과 최선의 키워드를 강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왜? 직무별로 똑같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항목은 인재상의 키워드가 있는지가 평가 툴에 걸릴 것이다 라는 게 제가 드리는 핵심이고, 두 번째로는 목표와 결과에 대한 키워드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우리의 주제는 뭐였는데 목표는 뭐였다. 그런데 결과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이후에 이제 그 자세한 내용들을 인재상과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을 나열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상황, 그리고 상황 및 목표에 기반한 어려움을 제시를 해라. 이 말은 뭐냐면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바인데,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혹은 목표를 설정하게 된 상황이 있을 것이고, 목표 설정을 하기 전의 상황이 있을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설정 전과 후의 상황을 반드시 제시를 하신 후에 그 가운데에서 걸리는 여러분들의 역할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들을 녹여내신 후에 그 이후에 이제 목표 달성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고, 이제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느낀 바는 무엇이다. 이런 형태로 반드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목표를 설정하신 전과 후의 상황을 제시를 반드시 해야만 이 자기소개서를 읽는 사람이 얘가 뭐가 문제점이었고 얘네 목표가 뭐였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어려움은 뭐였습니다. 소통이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접근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절대 하지 마라 라는 건 뭐냐면은 목표 없는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단편적으로 소통이라는 거예요. 소통이 불가능했다라는 굉장히 문제점을 굉장히들 많이 제시를 하시는데, 소통에 대한 문제점 말고 어떠한 정말 여러분들이 조직을 이루어서 혹은 학교 생활 중에서 어떠한 단체 발표 수업이라든지 조직 발표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한 바는 무엇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형태로 제시를 하셔야지, 소통에 대한 문제점은 너무 식상하다
라는 내용을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CJ에 대한 자기소개서는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CJ 정말 좋아하시고 많이 준비들 하시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자면, 제발 CJ ENM만 혹은 기타의 CJ 제일제당 뭐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조금 친숙한 기업에만 접근을 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말 직무 단위, 전공 단위를 조금 조사를 하신 후에 접근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되 직무 분야에 있어서도 1지망, 2지망을 선택하실 때 연관성 있게 가져가라 라는 게 제가 드리는 마지막 팁이고, 이후에 있을 인적성과 면접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